안녕하세요. 저는 정미경, 58세예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죠.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았어요. 부유하진 않았지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하나뿐인 여동생을 잃은 거예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병원 신세를 자주 졌고 결국 15세에 세상을 떠났죠. 부모님의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저도 하나뿐인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 못 이루던 날이 많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동생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간호사들을 보며 결심했어요. 나도 간호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고등학교 졸업 후 보건대학에 진학해 간호사가 됐죠. 제 직업에 자부심이 컸어요. 동생처럼 아픈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동료 의사인 남편을 만났어요. 성우라고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환자를 대하는 진심이 저와 닮았어요. 미경 씨, 환자를 동생처럼 돌보는 모습에 반했어요. 그의 고백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의 집안이었어요. 성우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죠. 성우는 우리 엄마 성격이 좀 세셔. 근데 절대 반대 안 하실 거야. 아빠도 의사셨을 때 엄마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셨거든. 일하며 웃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라는 분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들었거든요. 겁이 났어요. 성우는 저를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미경아, 나만 믿어. 내가 엄마 설득할게. 그의 진심에 용기를 내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충격이었어요. 정미경 간호사, 이야기 좀 하죠.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건 알겠는데 간호사랑 의사가 급이 맞아요? 우리 성우가 병원장 아들이야. 같은 의사 아니면 며느리로 안 받아줄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모님, 저 성우 씨 사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 여자들 내가 한두 명 봤나? 분수도 모르고 덤비지 마. 성우 곁에서 떨어져. 시어머니는 병원장 사모님이셨고 저를 찾아와 그런 말씀을 하신 뒤 떠나셨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와 성우의 위치가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죠. 하지만 반대가 심할수록 사랑은 더 불타오르더라고요. 성우는 미경아, 절대 못 헤어져. 너처럼 따뜻한 사람 놓칠 수 없어. 라며 저를 붙잡았어요. 아빠가 허락하셨어. 엄마도 곧 허락하실 거야. 결국 시아버지 되실 병원장님이 저를 좋게 보셨고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아무리 날고기는 여자 데려와도 심성이 고와야 해. 성우 결혼 허락해.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결혼 후 시댁과 함께 살았어요. 큰 집이라 공간은 넉넉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죠.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우리 성우가 장남이야. 병원 일 생각 말고 시아버지를 위해 임신부터 해. 어머님, 저는 아이를 가져도 일은 하고 싶어요. 수간호사 선생님도 아이 낳고 계속 일하시잖아요. 애는 누가 봐? 우리 집이 돈 없는 집이야.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아들이라도 낳아야지. 노력할게요. 노력만 해서 될 일이야. 시아버지가 말씀 안 하셔도 아들 엄청 바라셔.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 생각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며 단호하셨어요. 결혼 초 병원 일과 집안 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반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죠. 그래도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는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미경아, 힘들지? 젊었을 때 애미도 시집살이 많이 당했어. 내 시어머니도 그랬으니 이해해라. 시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 성우가 사람 보는 눈이 좋아. 너 같은 며느리라 다행이야. 시댁 남자들은 다정했어요. 남편도 여보 일 그만두지 마. 당신 간호사 모습이 제일 빛나. 라며 응원해줬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병원장 며느리가 간호사라니 말이 돼? 당장 그만둬. 어머님, 조금만 더 다니다 정리할게요. 내 생각이 중요해. 시집 왔으면 내 말 따라. 결국 시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병원을 그만뒀어요. 간호사로서 꿈꿨던 미래를 접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죠. 그래도 워낙 성격이 단단한 편이라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해보려 했어요. 집안일을 하다 보니 시할아버지와 가까워졌어요. 미경아, 화초들이 내가 온 뒤로 안 죽는다. 빠릿빠릿하네. 할아버지 아끼시는 화초라 신경 썼어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내가 대단해. 이따 바둑 한 판 어때? 시할아버지는 집안의 큰 어른이셨지만 늘 따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할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으셨고 시아버지는 병원 일로 바빠 자주 못 뵀죠. 그래서 제가 더 챙겼어요.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온 집안이 기뻐했죠.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거봐, 집에 들어앉으니 애도 생기고 좋잖아. 시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곧 이어진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자이면 좋겠네.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해. 의사 집안이야. 진로는 본인이 정하는 거죠. 역시 근본이 달라서 생각도 다르네. 의사 만들어야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벌써 의사를 강요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성별 검사 날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았죠. 남편과 저는 기뻤지만 시어머니는 상심하셨어요.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없는 물건이네. 아들 하나 못 낳고. 저랑 성우 씨는 딸이라 좋아요. 둘째 가지면 되죠. 무식하게 줄줄이 낳을 생각이야? 아들 못 낳았으니 살림이나 똑바로 해. 임신 중이라 더 서럽게 들렸어요. 그 와중에 시동생이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상대는 같은 병원 의사인 지연 씨였죠. 병원에서 자주 봤던 동료라 반가웠어요. 시어머니는 지연 씨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제야 겁 맞는 며느리가 왔네. 속이 시원하다. 지연 씨도 어머님, 제가 형님 못지않게 잘 보필할게요. 어차피 형님은 어머님 마음에 없으시잖아요. 라며 맞장구 쳤죠. 주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저는 늘 외면당했죠. 시할아버지 생신날 지연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형님 운 좋으시네요. 평범한 집안의 간호사 출신인데 병원장 아들을 만났으니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성우 오빠 인기 많았거든요. 자리 잘 지키세요. 동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냥 감사히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 마음에 형님은 없잖아요. 동서도 똑같네. 지연 씨는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 저를 깎아내렸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죠. 딸 아린이를 낳았어요. 남편과 저는 기뻤지만 시어머니는 딸이라니 집안의 가치도 없어라며 눈길도 안 주셨어요. 조리원도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들 낳은 것도 아닌데 조리원까지. 우리 때는 집에서 다 했어. 남편이 아이 낳고 관절 아프면 평생 고생해요라며 결제해줬지만 시어머니는 돈 아까워. 지 새끼 같은 것. 이라며 막말하셨어요. 결국 4일 만에 조리원을 나와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아린이를 낳고 손가락 마디가 아파 잠도 못 잤어요. 친정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라며 오시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여기가 무슨 쉬운 자리야. 친정 오지 말라며 막으셨어요. 애 낳고 조리원 간 것도 뻔뻔한데 딸 낳고 유산 생각도 마. 시어머니의 첫 손주였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아린이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시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우리 아린이 귀하지. 첫 소녀이야. 할아버지, 아린이 시집갈 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예끼,
늙은이한테 무슨 소리야? 내가 많이 아파. 시할아버지는 80대 중반,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시어머니 말씀에 시아버지가 반대하셨죠. 아직 치료받으면 괜찮아? 시어머니는 내가 왜 아픈 노인을 돌봐? 아들들 성공시켰으면 됐지라며 냉정하셨어요. 저는 시할아버지가 안타까워 간호사 경험을 살려 병수발을 들었어요. 시할아버지는 깔끔한 환자셨어요. 미경아, 미안하다. 이 나이에 암 걸려 널 힘들게 해. 할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충분히 나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할아버지한테 잘해봤자 뭐야? 재산은 내가 결정해.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집과 재산이 자기 명의라고 믿고 계셨어요. 시할머니 돌아가실 때 증여받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지연 씨가 임신했어요. 어머님, 태몽이 아들이에요. 시어머니는 환호하셨죠. 역시 내 며느리야. 의사 아들 나올 거야. 하지만 성별 검사 날 지연 씨도 딸을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아들을 못 낳지? 라며 울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아. 둘째 나오면 되지. 너 닮은 딸이면 예쁠 거야 라며 다독이셨어요. 저에게는 딸 낳고 유세 떨지 말하던 분이 지연 씨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셨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지연 씨가 어머님, 마사지까지 풀코스로 결제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연 씨 조리원 비용은 물론 마사지까지 챙겨주신 거예요. 저는 조리원 4일 만에 쫓겨났는데 말이죠. 남편도 화냈어요. 엄마, 미경이는 조리원도 못 가게 하시고 지연 씨한테는 왜 이래요? 내가 이쁜 며느리 챙긴다는데 누가 뭐래? 미경이는 집에서 놀면 되지. 의사랑 급이 맞니? 저도 참지 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간호사라서 싫으신 거죠? 동서가 의사라서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너랑 지연이랑 급이 같니? 비교해라. 친구들이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며 자랑할 때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결국 쌓인 감정이 터졌죠. 어머님,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뭐? 이게 내 집이야. 등기부등본 보세요. 이 집 제 명의예요. 시할아버지가 위암 진단 후 저에게 집을 증여하셨거든요. 미경아, 내가 날 돌봐주는 모습 보고 결정했어. 시어머니는 재산이 있다고 날뛰지만 실제로는 내 명의야. 시어머니는 시할머니 돌아가실 때 증여받았다고 믿었지만 서류상으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인만 하면 자기 거라 착각하셨죠. 뭐? 그게 말이 되니?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동안 받은 재산 다 확인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아버지도 당신이 욕심에 눈멀어. 아버지를 홀대한 거야. 라며 화내셨어요. 남편도 엄마, 미경이한테 너무 하셨어요. 저도 지쳤어요. 라며 등을 돌렸죠. 시할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당장 나가. 너랑 지연이는 똑같은 인간이야. 미경이 집에서 꺼져. 시어머니와 지연 씨는 쫓겨났어요. 시아버지는 미경아, 아버지가 너 잘 챙기라 하셨어. 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시할아버지는 몇 달 후 평온히 눈을 감으셨죠. 미경아, 내 덕에 행복했어.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장례식 후 시아버지가 재산을 나눴어요. 저는 집과 작은 상가를 받았고 남편과 시동생도 각자 몫을 받았죠. 시어머니와 지연 씨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라며 화냈지만 시아버지가 돈 얘기 꺼내면 이혼이다라고 못 박으셨어요. 지연 씨는 형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며 태세 전환했지만 이미 늦었죠. 시어머니는 시동생 집으로 갔지만 예전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가끔 술 취해 전화해 내 아들들 다 키웠는데 왜 이래? 라며 원망하지만 저는 마음이 풀려야 대화하죠 라며 끊었어요. 저는 병원에 복직했고 이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에 여전히 자부심이 커요.
아린이는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남편은 늘 제 편이에요. 시어머니 생각이 가끔 나지만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큰 마음으로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저는 58세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시집살이와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시니어 여러분, 마음속 상처 하나쯤 있으시죠? 내려놓고 새해엔 편히 지내세요. 사연 보내주시고 댓글로 응원과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